네, 13년 전 천안함이 폭침된 이후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리가 좀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주 있었던 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선 과정에 천안함 관련 소식이 다시 한번 크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3년 전입니다. 자, 일단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례경 혁신위원장 인선 후보자 그리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한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증폭됐는데 지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라는 정부 발표가 약간은 좀 믿기지 않는 대목이 좀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천안함은 폭침,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고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번에 이례경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 중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치환해서 해석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확고합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씀했고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례경 혁신위원장이 개인의 이제 사견을 들어서 했는 기 때문에 전체 인양이 호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요. 저도 이제 2010년 천안함 폭침 있던 시절 국방부 취재를 이어서 지난 13년 사이에 천안함 관련해서는 유심히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2010년, 13년 전으로 돌아가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천안함이 침몰했는데 그것이 북한의 어뢰 폭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좀 믿지 못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천안함 폭침은 당시에 그 외국인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좌파 성향의 포털 사이트나 트위터에서 조작설,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것을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막 번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정부 발표를 그 부인함으로써 북한의 오리발 내밀기를 일조하는 결과가 됐던 것이고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도 막 퍼졌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신 분 중에 그 박지원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도 계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무게감을 갖는 분이 이제 앞장을 서니까 뭐 당연히 당시에는 정말 이적행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네. 이게 또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뭐 일부의 그 얘기라고 하셨지만 이런 분을 이제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까지 이제 뭐 후보로 거론됐던 분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런 잘못된 음모론이 아직까지도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이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대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천안함은 침몰했다는 표현 지금 작게 보여서 지금 지나갔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폭파되어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침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렇게 했던 2012년 대선 홍보물 표현이 2015년이 되면 민주당도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송해이고 천안함은 폭침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에 직접 취재하지 않아서 묻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아시면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바뀐 거죠?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당시 바뀐 게 아닙니까? 예, 용어 정리를 함에 있어서 네. 그 사후에 이제 정확하게 폭침이다, 피격이다 이렇게 했지 당시에는 여러 용어들을 혼재가 쓰고 있었어요. 저 침몰을 했다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 설왕설래가 당시에는 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거하면서 여러 공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선거. 제가 가졌던 근본적인 의문은 2010년도 천안함이 피격되어서 가라앉았을 때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서른 의원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이후에는 북한 소인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자꾸 무슨- 말을 더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요. 아니요. 지금 이 언론 매체들이 네. 지금은 뭐 밝혀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무슨 계기가 있었기에
무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에 민주당은 당의 입장이 잘 모르겠다였다 북한 소행으로 바뀐 건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뭐 지금 강민구 위원장께서 당을 대표해서 이 대목을 설명하실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추가적인 질문 앞으로 좀 드려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이런 그 국제적인 민군 합동 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던 데다가 네. 이게 사실 그 침몰이냐 폭침이냐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이게 폭발시켜 가라앉힘이라는 의미의 폭침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다라는 의미의 침몰이냐 이게 그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주체, 이유, 방식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시각을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그 침몰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던 거에 대한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장병들의 희생 앞에서 이제 특히나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을 때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제 논쟁의 중심에 서셨고 뉴스에 많이 오르셨는데 이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인 함장에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과도 하셨거든요. 이제 사과를 한 걸로 보아 이건 이제 대체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아마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 그 함장께 그 경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묻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오버해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사과를 했고 또 1대1로 만나셔서 또 사과도 해서 정중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원일 전 그 함장께서는 지금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권칠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지금 제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네. 결과는 일단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그 당 차원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권칠승 의원이 이제 저희가 오늘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과했으니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계속 논쟁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이 또 자료를 난 걸 보니까 권칠승 의원이 경기도의원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 터지고 경기도 남북 교류가 꽉 막혔다. 정부 발표를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얘기하면 다 믿나? 그리고 이걸 안 믿는다고 다 좌파인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 이제 속기록상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구 의원죠. 구자근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좀 같은 맥인데 2010년, 11년 그 천안함 폭침 초기에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어떤 계기에서 어떤 정보를 받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좀 정리한 걸로 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의회에 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네.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때도 네.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북침,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네.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시점에 생각이 바뀌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북한의 폭침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일종의 좀 패턴이랄까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어떤 논쟁적 사항이 생길 때는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그 비판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한번 따져보자 하면 그걸 바라보다가 아니다 그걸 갖고 믿는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광우병 때도 그랬고 사드 때도 그랬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천안함이 13년 전에 폭침된 이후에 13년 동안 한국 사회가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발언하고 또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13년 후에 내 발언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생각을 좀 다지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게시물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 정보에만 의존해가지고 사용자가 자신만의 거품 속에 갇히는 것이죠. 과학적 증거가 엄연히 많이 나온 쟁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해결된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적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들에 빠져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동떨어진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앞으로 누구나 좀 지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가끔씩 각각 툭툭 튀어나오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 상처를 주는 것. 천안함도 그렇지만 사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43년 전 일입니다만 아직도 그 의미를 훼손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정 기능을 좀 갖추고 정치 집단이건 그 외에 있건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지는 그 기능이 빨리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네. 예, 누의 60 민주항쟁 이야기도 금방 네, 하셨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1960년도 대구 2.28 민주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게 4.19로 이어졌고 네.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또 이어졌고 네. 1987년에 60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거든요. 이 민주화의 큰 흐름은 우리 정말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서 국민 모두가 나와서 이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사소하게 옹졸하게 대처할 건 아니고 민주라는 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국민 대화합 차원으로 좀 정치인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셨거든요. 물러나신 후에도 자폭이라고 내가 말했던 것, 스스로 터졌다는 천안함이 터졌다는 것은 기업인 출신인 내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을 한 것이다. 이건 좀 인정하는데 내가 수정해서 분명하게 말하겠다. 천안함 사건은 원인 불명이다. 그런데 이거를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하면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거는 정부도 있지만 민주당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단정한 것은 미국 패권이라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민주당 내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네.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굳이 당에서 논평할 가치가 있을까요? 네. 예, 저는 저분을 그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 지도부의 위기의식과 대처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난번 대선 이후에 비대위원장처럼 현실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을 앞에 내세운 다음에 뒤에서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봐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러한 안일한 방식으로 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처럼 일련의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탈당 정도로 대충 봉합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지난번에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윤희숙 전 의원이나 아들 50억 퇴직금 받은 박상도 전 의원처럼 의원직 사퇴한 것과 대비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강도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좀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4년 전까지 있었던 것 저희가 그수로 봤습니다.